안녕하세요. 마을라디오 용산 FM의 용산살래 진행자 용산구의원 설혜영입니다. 소설보다 영화보다 재미있는 사람 이야기. 용산을 살아가는 주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은 5회차 방송 서대문구 구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차승현 의원님과 만나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뭐 소개할까요? 간단히 소개 네.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서대문 구의원 차승현이고요. 우리 용산 설혜영 의원님 초청으로 용산 FM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랑 개인적으로 인연이 참 많은 의원님인데 네. 오늘 방송을 계기로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음악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곡을 했는데요. 브레이브 걸스의 롤린이라는 노래가 요새 좀 새로 뜨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네. 노래인데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Brave girls, you ready? 나를 잊지 못해, baby. 날 보며 완이었던 너의 미소에 홀린 듯 I'm fall in love, but 너무 쪽팔림에 한마디 말도 못해, baby. 너의 눈빛은 날 자꾸 네 곁을 맴돌게 Just only you. 거기 닫힌 내 맘이 어느새 무너져 버려 Because I'm 온통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매일매일 자꾸 초라해지잖아 내 모습이 그대로 말해줘 사랑한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설레게 기다리고 있잖아 baby Just only 기다리고 있잖아 baby Just only you I just wanna be with you 오늘 밤이 가기 전에 I can feel you 좀 더 다가와줘 Tonight I'm ready for you You wanna touch me I know 대체 뭘 고민해 빨리 안아 아닌 척 모르는 척 하다가 늦게 놓치고 후회 마라 너의 눈빛은 날 자꾸 네 곁을 맴돌게 Just only you 거기 닫힌 내 맘이 어느새 무너져 버려 Because I'm 온통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매일매일 자꾸 초라해지잖아 내 모습이 그대로 말해줘 아, 네. 이게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노래인데 아, 그래요? 다시 좀 전 잘 뜨고 있대요.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봄을 맞아서 좀 활기차게 시작해 보자 이런 의미로 네. 노래를 선곡을 해봤고요. 네, 저희 차승현 의원님은 저희 둘 다 의원을 하기 전부터 이제 알고 지냈던 네. 사이인데 의정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요새 막 폭발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아유, 계셔서 아닙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 용산 주민들께도 좋은 의정 활동을 소개해 주시면 좋은 자극이 될 것 같아요. 네, 초선 의원 되시고 벌써 3년차 맞이했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있으면 진짜 딱 3주년. 네. 네네. 이제 뭐 1년 정도 남아있는 네. 건데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고 또 중점적으로 어떤 의정 활동을 하셨는지 뭐 좀 잘 소개해 주신다면은. 어제도 또 몇 분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도 잘 기억이 나진 않았는데요. 저 별로 이제 뒤에 것보다 앞으로 뭘 할 건지 쪽에 더 관심이 많은 스타일이라. 네, 그래도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주로 저는 이제 행정의 체계를 잡는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어려운 일을. 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해서 또 뭐 개선해야 될 부분들, 지금 온예산 뭐 관련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례를 개정했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협치 조례를 다시 또 손을 봤거든요.
민간협치 조례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전 민간협치에서 왜 의회를 빼놓고 민간협치를 하고 계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의회가 원래 그러기 위해서 있는 존재인데 이거는 싹 빠지고 그냥 행정하고 주민이 만나면은 뭐 잘 될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원을 앞세워서 원래 우리 주민의 대표니까 주민들이 저희한테 해서 행정이 잘하게 하는 게 역할인 거잖아요. 그리고 맨날 나오는 뭐 부속 칸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여러 부서 불러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민간협치 조례로는 이제 공동위원장이 원래 구청장님하고 민에서 이제 호선된 분 이렇게 두 분이었는데 우리 구의 의장님까지 3명이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의회도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또 위원회가 한 100개가 저희가 넘거든요. 근데 각종 위원회마다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뭐 의사 일정 그 회의 일정 올리고 회의록 정리 잘 안 하시고 우리는 자료가 궁금한데 자료 잘 안 올라오고 이제 하는 것들 때문에 약간 기본 조례 성격으로 각종 위원회 조례 뭐 이런 거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연구 영역을 우리가 프리즘에 공개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정책 연구 영역을 또 공개하고 관리할 수 있게 그래서 주로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손대면 다 기획예산과 관련 조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회적 경제 영역 관련해서 이제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회에서 저희가 도시혁신연구회라고 도시재생하고 에너지 먹거리 쓰레기 관련된 거를 좀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연구해보고 대안을 이제 도출해 보려고 도시혁신연구회 만들어서 지금 했습니다. 네, 아유 정말 뭐라 그럴까 표 안 나는 일을 하셨네요, 진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의원들이 하면은 그냥 손대면 이렇게 표가 탁 나서 네. 주민들이 딱 아우 잘했구나 박수 받는 일들이 있어요. 네네네. 도로 이제 포장하는 그럼요. 좀 이렇게 네. 좀 예산 확보하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주민들 잘 모르실 수도 네. 있고 그런 표 안 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 네. 그래도 우리 어려우셨겠어요 많이. 네. 아니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이 또 좋아할 만한 우리 이제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또 조례도 이제 개정을 하고 저는 일찍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반대가 별로 없었는데 민주시민교육조례 네, 중요한 조례라고 요즘 생각합니다. 곳곳에서 반대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들리긴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희 만들 때는 전혀 그런 반대 없이 민주시민교육조례도 하고 최근에 이제 혁신교육지구 관련된 조례도 이제 내서 하고 뭐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것도 하긴 했는데 제가 더 기억에 남는 저는 거는 칭찬을 드린 거예요. 네네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뭐라 그러죠? 주민 자치 기반을 만드는 일을 하신 건데 네. 그런 것들이 실은 진짜 의회에서 신경 쓰지 않으면 행정은 그냥 이거를 굉장히 그 껍데기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좀 귀찮은 일이 되고 계속 일이 생기는 일이 되니까 근데 그걸 이제 의회 의원이 계속 챙긴다 그러면 그건 이제 굉장히 자극이 많이 그래서 되게 수밖에 없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힘들어하시죠 많이. 네, 중요한 활동 네. 하셨네요. 네, 지금도 하고 계시고. 네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뭐 먹거리, 도시재생 그리고 환경 네. 이런 문제들도 또 많이 챙기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기후위기 관련해서 환경교육 조례를 발의하셨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교육을 하게 돼요? 환경교육 조례를 발의해서? 이제 환경 교육 관련된 이제 법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환경 교육을 할 수 있게 이제 조례 근거를 이제 만든 건데 이제 기존의 뭐 환경 교육이 확 바뀌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서대문은 환경교육을 하고 있어요? 서대문 주민분들에게? 우리 환경 교육 강사들도 계시니까 이 조례 전에도 이미 이제 하고 있던 활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도 저희가 이제 먹거리뿐만 아니라 그런 교육들을 이제 학원이 있었죠. 그렇군요. 네. 용산은 환경교육이 없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고 계세요? 서대문 주민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 이제 먹거리나 우리 기후위기나 또 에너지 관련된 제가 이제 에너지 자립마을도 한 20곳이 넘거든요. 네. 네, 서울시에서 가장 뭐 많은 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맞는 이제 구조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 에너지 자립 혁신지구기도 하고 또 이제 산업
통상부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스마트 그리드 사업도 해요. 네. 그러니까 청장님도 이제 그런 방향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했던 거고, 환경교육조례에서 아마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이제 조례를 안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토론을 하고 나서 바꾼 내용인데, 다른 지역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걸 꼭 넣어야겠다 하고 집어넣은 건데요. 우리 이제 공무원 그리고 공단 직원들, 그다음에 이제 수탁기관, 그 이제 우리 센터, 보통 센터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직원들까지 1년에 4시간 의무 교육을 하도록 네. 딱 넣었어요. 원래 다른 이제 충남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무원들만 의무 교육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가 공단 직원들하고 수탁기관 직원들까지 의무 교육을 이제 하도록 했죠. 그랬더니 이제 담당 부서에서는 어린이집 교사들도 이제 구립은 수탁기관 직원인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분들까지 이거를 하기에는 되게 힘들다, 뭐 이런 말씀하시길래, 아니 우리 애들도 다 지금 환경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걸 인솔하고 이끌어야 될 선생님들이 교육을 안 받고 어떻게 지금 교육을 하실 수 있겠냐. 뭐 교육의 내용 갖고 제가 이렇다 저렇다까지 하진 않겠지만 그건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냐. 제 마음 같아서는 1년에 한 8시간은 하고 싶긴 했는데 그래도 한 4시간 정도로 정리하자 해서 했던 거죠. 협상을 잘하셨네요. 8시간 하니까 바로 4시간으로. 아니 저는 그 원래 지방 보조금 받는 단체도 권장한다고는 했지만, 일종의 우리 그 직능 단체라고 하는 뭐 통장님들, 주민자치회 회원들, 그다음 뭐 새마을 이런 분들도 저는 원래 의무 교육으로 담고 싶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건 좀 차근차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 네. 네. 그럼 용산도 환경교육을 빨리 네.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점검하고. 네. 그리고 이게 뒷걸음질로 된 거긴 한데요. 이제 환경교육센터를 보통 이제 서울시가 지정한 곳이 이렇게 네. 운영을 하는데, 저는 이제 환경교육을 그 정도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도 센터를 만들자 하고, 이 조례를 한 다음에 바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조례에 그걸 담아둘 테니 천천히 부지도 좀 알아보면서 하자 이랬었는데, 저희 홍제천 옆에 이제 두바퀴 쉼터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계속 제가 따릉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두바퀴 쉼터가 이제 필요 없다. 그 공간을 달리하자. 이제 했었는데, 리모델링은 마쳤는데 컨텐츠를 뭐로 할 거냐가 되게 애매했었어요. 최근에 이제 집행부에서는 거기를 환경교육센터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조례 하나로 센터까지 만들어진 성과. 와, 홍제천 옆에요? 네네네. 아, 네. 그렇군요. 많이 기대가 되는데. 홍제천 가면은 언제 오픈하죠? 이제 내용을 좀 가다듬고, 예산을 우리가 잡았던 게 아니니까 추경으로 해서 아마 이제 제로 웨이스트 같은 숍처럼 또 운영도 할 우와, 거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알맹샵이 그렇게 핫하다는. 네. 네. 아, 기대됩니다. 서대문구. 제가 서대문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 네. 제가 용산 주민들이 그러면은 아니 제가 좋아하는 게 되게 많아요. 서대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진아 도서관. 네네. 네, 굉장히 좋아요. 음.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책 빌려본다고 이제 책 축제 하면 갔다 와서 이제 구청 직원들한테 책 축제 이진아 도서관처럼 하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저기 놀이터, 네. 아이들 놀이터를 갔다 왔어요. 아, 저 이름이 신기한 놀이터. 네, 신기한 놀이터. 신기한 놀이터 말고 또 하나 있던데 바로 옆에 이름이 2개, 유아 어린이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 지역을 저희가 한 3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조성할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신기한 놀이터고, 그 다음 이름까지는 제가. 아,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 협치 분과에서 만든 제안에서 사례, 네. 만든 사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가보고 그냥 너무 반했어요. 저도 너무 좋았고, 또 거기 와서 노는 아이가 보니까 어제도 오고 그제도 오고 오늘도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잘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래서 서대문구에서 많이 배우고 싶은 생각이 많고. 근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순천 기적의 놀이터 가서 네. 보니까, 이제 신기한 놀이터는 이제 규모가 큰 그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를 이제 옮겨온 것 같은 그건데, 이제 저희는 과정이 이제 협치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좋다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순천에 있는 모델을 보고 편혜문 선생님이라고 네. 네, 놀이 전문 선생님 네, 또 모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린이 감리단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린이 이야기들도 좀 듣고 그리고 놀이터가 거기는 살짝 위험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 기존의 놀이터처럼 굉장히 뭐 안전한 뭐 이런 구조가 아니라 줄을 타고 가고 막 땅을 파고 막 이런 구조로 뭐 돼 있기 때문에 정글짐인데 네. 굉장히 높은 네, 네. 정글짐 아주 되게 특이한 정글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 자체가 아이들의 창의성을 더 발전시키는 놀이터라고 하더라고요. 모험을 즐기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만드는 과정도 좋았고 그거를 그냥 작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확장시키는 고민까지도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거기가 쓰레기가 엄청 그냥 모아져 있는 그런 그렇다는 지역이었거든요. 거예요. 네. 그래서 동네도 개선시키면서 그런 놀이터가 또 우리 지역의 하나의 또 좋은 모델이 되는 것도. 네. 큰 상도 받았더라고요. 네. 놀이터가. 네. 저는 하여튼 좋아하는 게 많은데 뭐 서대문구에 사시고 또 의원이신데 다른 구 주민들에게 네. 우리 구 이건 정말 좋다. 음.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서대문구는 딱 이게 좋다고 할 만한 건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원래 그 느끼는 사람들은 사니까 네. 잘 모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한 사업 중에 저는 제일 이제 자랑할 만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청장님이 이제 삼선이어가지고 11년 동안 이제 하셨지만 그 11년 동안 백가정 보듬기라고 하는 그 아이템을 잡고 꾸준히 이제 추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백가정 보듬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차상위 계층 이하의 그 계층에게는 우리가 복지 제도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경계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제도로서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네,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주는 건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뭐 한부모 가정이고 혹은 이제 할머니 밑에서 자란다거나 할 때 그 아이의 이제 뭐 학용품을 사야 될 돈이 없거나 뭐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뭐 목사나 이런 데랑 연결해 가지고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활동인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졸업한 아이가 또 자기가 받은 게 있으니까 다른 이제 또 어려우신 분에게 한다거나 그런 이제 사례들이 그러니까 한 11년 동안 하니까 굉장히 좋은 이제 사례들이 나오고 원래는 100가정 보듬기였는데 지금 한 600 정도 그 지원 연결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다른 지역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쉬운 저는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우리 청장님이 하셨던 것 중에 혹은 우리 집행부가 하는 것 중에 제일 잘하고 있는 사업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11년 동안 그럼 꾸준히 하신 거예요, 청장? 처음 출마하실 때부터 그걸 하시겠다고 해서 네. 지금 재선 3선 하는 동안에도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느끼셔서 그런지 또 이렇게 그 지원해 주는 것에도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도 원래 있었고 근데 이게 서대문구가 뭔 조직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그 복지 모금회 있잖아요. 공동복지 모금회 그쪽으로 연결을 저희가 진짜 시켜주는 역할만 이제 하는 거라서 더 이제 약간 이게 안정되게 지원해 준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행정도 보통 이제 꾸준히 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네. 이거 했다가 반짝하고 또 저거 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단하시네요, 청장께서도 그런 일을 100가정이 넘는데 1000가정이라고 안 하시고 계속 100가정 보듬기 이름 자체가 원래 이제 그거였고 네. 아직 1000까지 가려면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600 한 50가구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거라서. 네. 네, 저희는 용산구는 이제 그런 지원 사업을 이제 복지재단이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조직에서 이제 하거든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근데 그거를 뭐 그런 걸 만들지 않고도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그리고 민간이 참여해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든 거네요. 네. 그 중요한 거는 전 뭐 정치가 고민해야 될 부분도 그런 이제 사각지대인 거잖아요. 그 사각지대를 제도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꾸준히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은 하는 거라서. 그래서
서대문에서 뭘 자랑할 거냐고 사전에 이제 했을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제일 자랑할 만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민되죠. 네. 근데 서대문구랑 용산구랑 이렇게 좀 연결되는 뭐 인연이 있다면서요? 아니, 의원님 지역구랑. 네, 제 지역구랑. 네. 가장 큰 거는 이제 가자역과 용산역이 네. 네, 연결되는 거겠지만 용산 가는 거를 되게 좀 그 우리 주민들이 원하세요. 이제 용산이 이제 교통이 좋으니까 거기서 또 여기 뻗쳐갈 수 있으니까. 아, 네. 그래서 이제 가자역에 계속적으로 이제 요구하는 뭐 급행정차를 세워달라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 동네가 예전에는 이름이 모래내였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모래내 시장이 있고. 아, 네. 네, 그래서 그렇죠. 홍제천이 원래는 모래내예요. 근데 여기가 예전에 한 두 차례의 좀 대규모 이주가 있었어요. 모래내로. 네. 준비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상계동에서 올림픽 때 뭐 이렇게 그 조성을 할 때 이주하신 분들이 있고 용산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살기 전에 있었던 이제 동네 역사를 우리도 많이 관심 갖고 보잖아요. 그렇죠. 재밌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용산에 수재가 났을 때 수재민들이 이제 우리 동네로 이주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가 모래가 많다 보니까 블록 공장들도 많고 뭐 그랬다고는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모래내 가재울 뭐 이렇게 역사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옛날 용산 주민분들이 네. 거기 살고 계시는 거네. 그쪽으로 해서. 그렇죠. 용산이 보니까 홍제천도 많이 범람하고 그랬나요? 그랬던 역사가 있나요? 저희는 이제 제 지역구는 홍제천이 있고 불광천이 있는데 불광천이 조금 더 이게 위험해요. 북한산에서 바로 이제 물이 금방 불어날 수 있어서. 네네. 근데 홍제천은 예전부터 이제 그 모래내 홍제천이 모래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래 밑으로 물이 많이 이제 가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들은 조금 덜한데 불광천 쪽이 더 아, 네, 위험하긴 하죠. 네. 우리 용산이 그러니까 한강 바로 네. 상에 있다 보니까 범람했던 그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그렇고 굉장히 큰 홍수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동부 이촌동이 그 범람에서 떠다니는 동네에 이자가 그 이자거든요. 아, 네. 네. 이사할 때 이자 맞죠? 네. 네. 그 이자의 이촌동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있던데 아 그게 이제 용산 주민들이 그쪽으로 네. 이주했던. 그래서 큰 비가 오면은 불광천이 범람하면 어떠나 뭐 이게 걱정이 되게 이제 크죠. 지금도 그 한 3년 전에도 비 한 번 크게 왔을 때 이제 불광천이 넘치진 않았는데 이게 지대가 그 옆 우리 이제 동네랑 비슷하다 보니까 반지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순막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이제 물 못 올라오게 하는 그런 시설도 이제 하고 그렇죠. 네. 제가 저기 그 문석진 구청장님 초선 의원 할 때 네네.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뭐 행정 사례를 얘기하시면서 그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행정을 이렇게 개선하고 그랬던 사례를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건축 그 공사 관련한 분쟁 문제를 이제 뭐 새로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서 이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이게 진짜 좀 다르구나 지방자치를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네, 뭐 어차피 우리 배웠었던 둘의 것 인연도 뉴타운인 거잖아요. 같아요. 네. 네. 서대문도 제 지역도 이제 가재울 뉴타운 초기 이제 뉴타운 지역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가연도 그렇고 홍제역 주변도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서대문도 이제 그런 재개발 이슈가 끊임없이 이제 분쟁적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청장님이 그 부분들을 다시 이제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신 거고 그 전 청장님은 이제 뭐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잡혀가셨기 때문에 더 이제 민감하게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그 지방자치의 중요한 이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도 좀 되고 그런 건데 요새
워낙 세상이 막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에 네, 있으니까 너무 빨리 변해요. 예, 그래서 네. 너무 어지럽잖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따라가다가 막 지치는데 근데 뭐 이 코로나도 그렇고 4차 산업혁명 시도 그렇고 변화가 되게 빨라질 거다. 그래서 뭐 정치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지방자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봤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빨리 없어진 직업 중에 법무사가 있다는 건 들어봤었는데 정치인이 있다는 건 제가 듣지는 못해서 네. 저는 근데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방자치의 영역도 요즘은 사실 숨기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하는 것처럼 더 많이 공개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행정 정보들을 잘 조합해 주면은 뭔가 더 나은 제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방향성을 누가 설정을 해주고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걸 누가 저는 할 수 있겠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정치 영역이 더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네, 그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매번 들으시는 얘기 있지만 지방의회 필요 없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럴수록 더 필요한 게 그 영역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지금 이제 예산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용산 예산이 어떻게 되죠? 용산 예산이 5천억, 6천억. 네. 그렇구나. 여기는 이제 국회의원 한 명 있는 정도의 규모니까 네. 그렇구나. 저희는 이제 한 7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조만간 이제 1조 시대가 열릴 건데 저희 구의원이 15명이 있는데 그 15명이 또 1조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를 꼼꼼히 보기에도 좀 벅찬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그걸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꼭 써야 될 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의회 역할이 더 높아져야 된다. 그리고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정치 역할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보니까 어떤 몇몇 분들의 그 지방자치라는 곳이 지역 마을이라는 곳이 공동체가 이제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아픈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시설로 가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시스템, 뭐 교육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교육이 어떤 고립된 게 아니라 지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잘 전파되고 전파되는 곳으로 이제 마을이나 지역을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나 마을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점점 더 이제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핫 이슈로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제 미래적인 비전을 설정하는 것도 그냥 행정 방식으로 굴러가다 보면은 뭐 코페 비전도 설정하지 않잖아요. 뭐 우리 5개년 계획 정도 이제 세우는 구조인데 기후위기 대응을 뭐 5년 한다고 딱 괜찮아져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먼 비전을 세우고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다시 또 정치의 영역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거에서 각각의 비전이 겨루는 게 이제 선거니까 난 이 비전이 더 마음에 들어 하는 쪽에 이제 투표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네. 이제 1년 정도 이제 의정활동 시간이 남아 있는데 초선 의원으로서 열심히 달려오셨고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뭐 지금까지 오셨던 과정에 대한 소회도 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남은 기간 좀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의 방향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쭉 이렇게 한 3년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제가 너무 세게 한 게 있지 않나 하는 이제 돌아보면서 올 1년은 좀 소프트하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또 그럴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아까 환경교육조례 만들 때 주로 저는 조례를 만들 때 TF를 구성하고 그분들하고 몇 번 회의하고 또 이제 토론회나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례를 하거든요.
그 TF를 그대로 제가 또 유지하고 확대를 이제 시켜서 또 내일 모레 회의를 이제 하는데 이제 환경 관련된 이제 제도적 정비를 좀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환경 기본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조례도 다시 손을 보고 기후위기 대응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기후위기 대응 이제 조례도 만들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기후위기 대응 기금을 만들어서 돈 없어서 어쩌고 뭐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 주민들과 기후위기 비상행동 서대문 모임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한 축으로 쭉 이제 나갈 제 방향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전국의 기초원들하고도 이제 모임을 하자고 하고 계속 교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 이제 노동에 있어서 지역에서의 우리 노동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실 노동 문제라고 하면 늘 서울이나 아니면은 국회에서나 해결할 거라고 이제 생각은 하시고 뭐 용산도 그렇겠지만 서대문도 그런 노동 정책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나 노동 정책팀이 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노동조합 리스트 좀 저한테 줘보세요 했는데 한 30곳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서대문구는 대학만 9개인데 대학마다 적어도 노조가 한 6개 정도씩 있잖아요. 그럼 이미 50곳이 넘는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30곳 정도밖에 없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고 뭐 지역에서 그런 이제 소소하게 나오는 노동 문제들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노동 네트워크가 좀 꾸려져야 된다. 그리고 뭐 메이데이라고 하는 노동절도 지역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행사를 지원할 수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전태일 50주년 행사도 저희 구청 대강당에서 하면서 뭐 그러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왁구가 맞았는데 우리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 고용 안정 관련된 조례도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노동 기본 조례를 지금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기후위기 대응 한 축과 지역에서의 노동 관련된 이제 한 축을 가지고 제 8대 의정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중요한 이슈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많이 일을 하실 것이 많은데요, 굉장히. 그러게요. 일 하다 보니까 벌써 또 내년 선거 준비해야 되는 여기 왔는데 네. 그거는 뭐 그때로 또 준비하더라도 이것도 쭉 해야죠. 네. 그러게요. 그 경비원 지원 조례, 네. 그것도 만드셨다는 거를 네. 뉴스 보도 나온 걸 보고 알았어요. 네. 네, 굉장히 또 그거 할 때도 TF에 저희 이제 노동 관련된 분들만 오신 게 아니라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도 함께 참여했거든요. 그분들도 원하시는 것 혹은 그분들이 좀 바라는 이제 제도 관련해서도 좀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부서도 주택가하고 일자리 경제가 둘 다 불러서 같이 이제 조례를 하고 그 이후에 어느 부서가 이거를 담당하게 할 건지도 이제 좀 논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노동에 관련된 문제가 좀 많다 보니까 주택가보다는 일자리 경제가가 담당 부서로 정리를 했죠. 네. 노동 문제는 그것도 또한 뭐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단번에 나거나 또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노동에 대한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네. 또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행정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측면인 거죠. 사실 아시다시피 구가 그럴 권한과 기능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만 이제 지역의 우리 돌봄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소초는 지원을 조금 더 해주세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근데 이게 하려고 보면은 노동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또 낮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끌어올려야 되고 또 이제 이동 뭐 배달원이라고 하시는 뭐 이동 관련된 그런 노동자 분들도 뭐 마땅히 좀 쉴 곳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맞아요. 중요한. 네. 근데 그런 거는 충분히 구해서 네.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는 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거대한 전략보다는 구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 노동 관련된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복지나 네. 또 이런 것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걸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노동 기본 조례는 노동 관련된 교육을 하는
부분과 이제 근로자 복지센터라고 있다가 이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저희가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도 한 10년 전에 만들어진 조례예요. 용산이 혹시 있다면 용산 것도 보시면은 뭐 센터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센터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대상에 있어서 뭐 취했거나 뭐 어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용 못하게 하는데 애초에 노동자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저는 깔려 있다고 그래요? 보는 거죠. 네. 네. 우리 다른 센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도 노동 기본 조례를 하면서 좀 다 함께 개선을 해야겠다. 그리고 구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 정책 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그런 목소리를 좀 이제 행정에 반영할 수 있게. 근데 이제 조례라는 거는 의원님도 그러시겠지만 뭐 다른 지역법 있는 거 사실 노동 기본 조례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들 있거든요. 그거 다운 받아서 보고 좋은 말만 우리 동네 실정에 맞게만 하면 금방 만들 수는 있는데 별로 그런 조례가 생명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노동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결과물로서 노동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민간의 노동 역량이 이렇게 좀 기반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이제 제도가 운영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아,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질문 다 끝났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용산 주민분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예. 아니 뭐 제가 서대문 주민이다 보니까 용산 주민분들한테 크게 드릴 말씀이 있는 건 아닌데 다른 건 다 떠나더라도 용산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용산구 의회에 더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간협치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본성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를 이용해서 집행부에 좀 개선해야 될 지점들 혹은 좋은 정책들 이렇게 제안해 주시면은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보고 집행부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용산구 주민들이 뭐 집행부하고 뭐 협력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의원들과의 이런 협력, 요구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중요한 말씀을 네. 해주셨네요.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의원 활동하면서 항상 이제 서대문구 조례나 서대문구 정책을 많이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협치나 뭐 지방자치 제도 관련해서도 많이 또 개선을 하고 있고 그게 많이 숙성된 구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는 건데 앞으로도 이제 그런 역할 그런 게 그냥 나온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의원님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 구의회가 요즘 네. 분위기가 바뀌어서요. 네 공부하는 의회 열심히 일하는 그것도 의회. 그런데 의원 발의가 이제 집행부 발의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요? 근데 우와. 이게 또 분위기가 애매하게 집행부가 내는 조례는 통과가 잘 되는데 의원들이 내는 조례는 우리 의원님들이 더 깐깐하게 보셔가지고 그게 사실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의원 발의 이제 조례도 저는 의원들이 그게 자기 고유 역할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입법부잖아요. 네. 근데 다른 지역은 보통 구청장님들이 그런 이제 뭐 본인이 만드신 건 아니겠지만 집행부에서 조례를 이제 많이 내는 구조였는데 확실히 서대문구에는 8대 들어서 네, 의원 발의가 더 많은 저희들이 뺏어서 했는지 어쩐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저는 좋은 이제 변화라고 생각이 해요. 네, 그래서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응원합니다. 아유. 그래서 잘 서대문이 앞서서 나가주시고 좋은 정책도 만들어주시면 그게 결국엔 용산에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서령 의원님 그때 처음 되시고 네. 8대 때 네. 청년 정책자문단 네네네. 구성한 거 보고 네. 따라 해야지 했는데 게을러서 따라가지 하세요. 못했어요. 네. 지금 2기 모집해서 네, 운영하고 있어요. 네. 좋아요. 의원님도 꼭 하시고 학교도 많잖아요. 네. 그때는. 그래서 이제 같이 정치학과 그 같이 이렇게 하면 네. 더 좋은 의정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 바쁘신데 이렇게 용산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아닙니다.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청곡 소개해 주시죠.
제 신청곡은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인데요. 그냥 워낙 제가 이제 이소라를 좋아하기도 하고 바람이 분다가 이제 서리호님도 그렇고 저도 그래야겠지만 우리 이제 또 1년 뒤에 바람이 불어야지 우리도 되는 거잖아요. 네. 바람에 불어야 되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좋은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바람도 좀 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노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네. 역시 말씀을 잘하세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승현 의원님 내년에 꼭 재선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바람이 불기를 기원하는 삼선하시기를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아, 네. 네. 노래를 듣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네. 어색해. 우리가 이렇게 하긴 좀 그렇고요. 네. 네, 네, 이렇게. 네. 네. 예,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정말